네, 썰픽입니다. 3위부터 볼까요? 이순신 장군처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공식 출사표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처럼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전국의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빗댄 건데요. 필사즉생의 각오, 서울시장 출마 비토론을 겨냥한 걸까요? 2위 보시죠. 김호수 사표 반려. 문재인 대통령,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면담할 예정이라고도 했는데요.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변함없다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키워드는 아쉬움.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인수위 출범 한 달을 기념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키워드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아쉬움입니다. 귀가 2개가 아니라 1000개, 발이 2개가 아니라 1000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한계여서 아쉽다는 그 아쉬움이었네요. 하지만 공동정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3가지 뉴스를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의 썰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장철민 의원님부터 해볼까요?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예.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안철수 위원장이 이 인수위만 아쉬운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오늘 뭐 우리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예. 또 이제 결의가 되고 했지만 조금 전에 합당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네네.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제3지대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3지대 정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아쉬운 어떤 정치인의 상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뭐 요거 좀 맥락은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앞에 내용 중에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인수위가 그 어떻게 보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약간 의도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가 이런 종류의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이 한동훈 후보자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도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들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수위 과정이나 이런 인수위의 그 검증 아니면 지금의 어떤 전략적인 역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관심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일단 정호영 후보자가 앞에 가서 열심히 총알을 맞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민주당에서 보이콧을 하는 등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의 그 회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기 뭐 때문에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히려 한동훈 그 검사장에 대한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민주당이 오히려 피하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위치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받아서 또 국정 운영하기 위한 중간 다리로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존재감을 막 드러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픽을 해야 되니까 예. 김호수 총장에 대한 사표 반려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김호수 우리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랑 친화성이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찰총장이 되신 분이고 작년 1년 4개월 전만 해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일선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을 만들었던 사람이 사실 이제 김호수 총장이고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가 막 논란이 됐었던 감사원의 위원으로 임명하려다가 뭐 예. 좌절이 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친화성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배수진까지 쳐가면서 검수완박을 막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분명히 자초지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검찰이라고 하는 공직자로서 그다음에 어떤 공직자로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 같은 것들, 그다음에 검찰의 존립 이유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퇴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랑 굉장히 친화성이 높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선에 있던 분까지도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물론 국정 마지막에 여기서 정책 결단을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 사표를 반려하고 뭐 처음에는 면담을 요청을 거절을 하는 등 이런 뭔가 정치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표 반려가 나중에 어떻게 이어져서 나중에 정말 김호수 총장이랑 면담이 이루어져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사표 반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뒤로 숨는 모습들의 한 이 조각으로 저는 비춰져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건 좀 한 가지 첨언 예.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모습은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토론들이 필요한데 검찰이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적인 위화감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김호수 총장의 사표 수리로 연결이 돼 버리면 오히려 그런 어떤 검찰의 집단 행동의 상징을 정확하게 박아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충분한 어떤 대화와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훨씬 책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근데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게만 보일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검찰들만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고 비판을 하시는 민주당의 이제 의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이었나요? 여기가 이제 임기를 꼼수로 연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선관위에 소속된 2,900명이었나 2,500명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서 결국 그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긍정적인 결과로 갔거든요. 그래서 검찰들이 이것이 만약에 조직 이기주의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오죽하면 저렇게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목소리나 건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권력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는 일종의 공론장을 만드는 거는 차원이 다른 실제로 검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감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다른 사법 권력기관들, 뭐 경찰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그렇게 집단행동을 유사하게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정확하게 막아내고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만약에 검찰들이 집단행동을 하기 이전에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충분하게 확보된다 그러면 검찰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법사위에서 아마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도 사실 지금 저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친여 성향의 인물이 법사위에 어떤 말하자면 야당 몫으로 들어가가지고 토론에 참여한다든지 오히려 야당이 건전하게 비판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들 입장에서는 국회라는 토론회장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검수완박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라도 국민들께 알려야 되고 이게 정말 나쁜 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한 부분으로 가면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왜냐하면 지금 장철민 의원님 말대로라면 사표를 바로 수리해버리면 검찰이 집단적으로 더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 보면 사태를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반려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나는 그러면
정말 검찰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자. 오늘 면담을 5시에 한다고 하니까. 들어서 검수완박 이렇게 가면 정말 문제가 많군요. 라고 하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뭐 제가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해본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그냥 뭔가 국회와 검찰의 대립 아니면 정말로 이 검찰 수사권 분리는 이렇게 끝난 이런 여기에서 지금 종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훨씬 합리적인 토론 과정으로 만드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합리적인 발전 방향성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발열에 대해서 뭔가 큰 뭔가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최대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예를 들어 5월 2일 공무회의에 공포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라미를 해서라도 4월에 여러 차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하면 시간을 두고 사실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172석이니 물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다시 국회로 어차피 또 넘어오긴 하니까 합리적인 안을 만들 때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거의 5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수준의 문제이지 이거를 더 오래 논의하면 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또 이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논의를 이 지금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이루어진 거와 앞으로의 며칠 동안 충분한 이 의사결정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지금 저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4월 안에 그런 결론을 내고 어떤 국민들과 설득하고 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사실은 이제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과거에 이제 1년 4개월 전에 검경 조정이 되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었고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다수 이제 분리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입장선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명분도 좀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라는 말하자면 현장의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 두 개 다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1년 4개월 만에 바꿨을 때 현장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잘 뭔가 매끄럽게 잘 이어져 있느냐, 현장의 평가가 좋으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경찰 내에서는 수사 적체가 돼서 문제가 좀 있고 검찰 내에서는 또 검찰 이 수사권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봉착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말하자면 두 번째 검찰한테서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잘 안 이루어졌을 때 검찰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아쉬움들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얘기가 박탈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양산이 됐고 그나마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권이 남아있다 보니까 뭐 월성 원전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그래도 1년 동안 잘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갑자기 바뀌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명분도 좀 없고 작년에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토론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찰한테 말하자면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6대 범죄에 대한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당시 민주당의 이제 모 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년 4개월 만에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시간이 좀 있겠죠? 지금 뭐 법사위 통과하고는 본회의 필리버스터까지 하면 4월 내내 검수완박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검수완박 관련돼서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상대를 약간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